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 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지금 현직 검사고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임 국민 면접 이틀째인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면접에 참여를 했고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손준성 검사 등 대검 누구든 과실이 있으면 당시 검찰수장으로서 사과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선 1차 슈퍼위크가 열리죠.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굳어질지, 이낙연 전 대표의 역전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공수처가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역시 입건됐다고 합니다. 예. 지지율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악 영향이 계속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예. 악재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가랑비에 옷을 흠뻑 젖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가랑비는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예. 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춘천에 가서 명동에서 닭갈비 먹으면서 민생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그 가랑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고 자칫하면 소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수사가 자칫 장기화될 경우에 네. 경선에도 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악재라는 게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의혹은 많은 게 악재입니다. 그럼 마음껏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더 악재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비롯해서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들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개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모처럼 참으로 오랜만에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호재를 맞았기 때문에 맹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윤 후보 개인 차원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 전체에도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 입장인 거죠. 이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거고 여당은 이제 전방위로 막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심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예.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최근 뭐 여론조사 보니까 야권 후보 적합도 1위도 나오고 있고요. 예.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상승세, 네. 상승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한 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요, 네. 그 후보가 뭐 잘 실언을 하거나 뭔가를 잘못했더라도 네.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예.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두테르테 발언이라든지 면접하면서 뭐 골수 좌파들이 말이죠, 배배 꼬이다 이런 표현들도 과거 같으면 야 막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원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상당히 바짝 지금 추격을 했는데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훨씬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 정당별 후보 적합도를 보면 예. 국민의힘 안에서 예. 물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50% 가까이 나오는데 예. 여야 지지층 모두에게 물었을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의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TK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만 빼고 전반적으로 지금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 빼고 전 지역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 전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상승세를 올라가고 타고. 있다고요? 거의 예. 또 대부분 다 우세를 네. 하고 대부분 다 우세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 미세하지만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게 그러면 그 후보가 뭘 해도 자꾸 안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대중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얼마 전에 고발 사주 사건은 국회가 해명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즉각 해명해서 야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하락세인 경우는 야 다급하다 뭔가 허둥대다 그렇게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좋게 있다고요? 성향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세를 만드는 것, 상승세를 타는 것은 대선 국민에서 후보들의 중요한 정치 심리 전략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 예. 역선택의 영향이 좀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물론 홍준표 의원은 확장성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역선택이라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예. 지금 뭐 어제 오늘서 보면 역선택이라는 세 단어가 거의 사실은 언론계 찾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 일주일 넘게 계속 모든 분야에서 사실 그 상승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윤석열, 홍준표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그런 또 조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장성이라고 예. 보는 것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합리적으로 본다. 자, 그럼 결국 확장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좋겠는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당시 후보의 득표율이 2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41.1, 그리고 홍준표 24, 그리고 안철수 21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재수생의 이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의 대통령 내공. 선거, 재수생의 내공이 있는데 네.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본인도 모르게 내공을 갖게 되고 네. 국민들도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근데 하물며 대선에 본선에 나간 것도 재수생의 내공이 있는데 한 10% 이상 그러니까 20%가 넘는 득표율을 했다라는 거는 그 내공이 반드시 언젠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홍준표의 24% 득표율의 내공이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조용하지만은 안철수 예. 대표 21.4의 내공이 저는 대선 막판에 중요한 변수로 저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면접 중이잖아요. 예, 압박 예, 면접. 네. 압박 면접에서 후보들의 태도나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압박 면접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면박주기 면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진중권이라는 이제 다 널리 알려진 예.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주로 젊은층을 상대로 한 게 재밌었다, 네. 흥행 효과는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무게 있는 그런 검증의 공간이었나라는 예.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3명을 했는데 이를테면 3명 중에 진중권 씨가 들어간다면 아주 진보적인 또 다른 좀 무게감 있는 학자나 전문가를 2명이 했더라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예, 예. 또 하나는 3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진보, 한 사람은 보수, 한 사람은 중도로 예. 했으면 여러 가지 균형성을 갖췄지 지 않을까?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네. 좀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압박 면접에 나섰습니다. 예. 자, 압박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녹화를 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소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한테 간 것 뭔가가 같다라는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손 검사도 자기가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러고 그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어떤 분께서 보니까 그 글꼴도 이상하고 손준성 검사가 네. 김웅 의원한테 그 뭐 판결 초안을 네. 고발장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네. 윤석열 그 당시 총장으로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건 뭐 손준성이 아니라 대검의 어느 직원이나 뭐 검사라 하더라도 그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네네. 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가 질문이에요. 22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벌써 끝났습니까? 예, 예. 이거 아까 몇 가지 이거 답도 못 드렸는데 이거
네,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편집을 좀 했는데 예, 자, 예. 답변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니 20여 분 동안에 어떻게 그 어려운 팩트, 사건은 진상을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좀 자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좀 남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은 어제 압박 면접에 나섰고요.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오늘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앞마당이니까 앞마당의 분들은 딴 데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판이 새로 뒤집히고 판이 이제 다시 짜지면서 대구 경북에 힘만 모으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뭉거지 마. 홍준표, 나 지금 인간부터 해. 너나 보지 마. 어디 손가락. 대구 경북에서 저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되긴 되는 말입니다. 행정 블록체인 기술로 이재명 경기도 차베스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들납니다. 나라가 모라토리움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이고 행정재정개혁만으로 우선 경영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확실히 대통령이 될 모양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최근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감에 찬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거의 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홍준표 후보가 유력 다 우세하고 예. 대구 경북에서만 좀 불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대구 경북의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만약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서면 예. 그걸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서 앞서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는 예. 그 증거를 이제 여실히 이제 서문시장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윤석열과 홍준표의 어떤 대결, 충돌, 지지자들의 충돌들이 더 아마 세게 강하게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선이 진행될수록 이 양강 구도가 예. 더욱 치열해지면서 경선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는 큰 도움이 되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한 군데는 뭐로 시청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예. 주인공이 2명, 3명일 때 훨씬 더 그렇군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예. 본인들 두 후보 본인들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저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드라마 주인공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많을수록 좋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예. 그동안 홍라땡이라고 했습니다. 네.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예.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지지율도 뭐 24% 정도 나오고.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예. 홍 의원의 관록도 만만치 않고 예. 20, 30대 지지도 좀 과거 대선 때와 좀 다른 것 같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라땡 저런 건 이제 일종의 네이밍이다
낙인 찍기인데요. 낙인 찍기. 예. 근데 여당 이제 지지층에서 주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저런 게 하나 딱 낙인 찍히면 상당히 힘듭니다. 벗기가. 그런데 저걸 벗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대신 댓글들을 보면은 익히 이제 요즘엔 다 아시겠지만 뭐 무야홍이니 뭐 무대홍, 예. 뭐 돌돌홍, 뭐 돌고 돌아서 홍준표, 예. 뭐 이런 돌돌홍도 홍준표 있습니까? 후보 예.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네이밍들이 예. 댓글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이제 아주 해피하겠죠. 네. 예. 저런 네이밍을 하나 만든다, 좋은 네이밍을 하나 갖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대중들에게 빨리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해피한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북 대구 민심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대구도 사실은 뒤집혀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뭔가 화제거리를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처음으로 민생님만에 오랜만에 좀 갔거든요. 아. 춘천 닭갈비 먹으러. 예,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제대로 TK 민심이 어디로 뒤집어지나 중요한 관건은 예. 아시다시피 TV 토론입니다. TV 토론. 예. TV 토론에서 의외로 윤석열 후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워낙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이제 TV 토론이 강하니까 예. TV 토론 기다리고 있죠. 다음 주 컷오프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TV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어찌됐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TV 토론을 해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예. 흥행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1차 선거인 날 온라인 투표 예. 이번 주 12일입니다. 예,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예. 온라인 투표가요 70.36%로 집계가 됐답니다. 그리고 ARS 조사까지 더하면 최종 투표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예. 지금 64만 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투표하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예. 물론 당원도 들어가고요. 예. 이렇게 높은 투표율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갑자기 팍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민주당 지지층이 무엇인가의 자극을 받고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 하나는 야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는 그 이낙연 후보를 도와주자라는 쪽으로 쏠렸거나 예. 아니면 두 번째 하나 또 하나는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밀릴 수도 있겠다.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 지사에게 좀 밀려주자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저는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솔직히 높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예.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투표했을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그럴 높다라고 가능성이 보는 있다. 거예요. 여전히 지지도가 워낙 높고 예. 그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낙연 전 전망합니다. 대표 지금 사흘째 호남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예, 예.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도 선언한 상황이고요. 네. 자, 호남 민심, 호남 표심 뒤집기 예. 지금 시도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호남에 이낙연 지사 올인하고 있는 거고 네. 호남을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무너진다면 예. 그것도 만약에 큰 표차로 무너진다면 본인은 경선은 물론이고 이후에 정치적인 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호남에 올인하는 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호남 지역 예. 한번 볼까요? 네. 자, 호남 지역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9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를 저희가 표로 만들었는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참 그게 예. 이 시청자들이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배치까지 던지고 예. 필사즉생의 각오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지도가 높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예. 이제 호남의 민심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고 예.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예. 계속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호남 사람들이요 잔정이 많은 반면에 큰 예. 일을 앞두고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잔정을 평소에는 보이다가도 대통령 선거라든지 총선이나 중요한 선거가 되면은 예.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아주 냉정한 전략적 투표를 하기로 마음 먹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론조사. 근데 표로 이낙연 나타나는 전 것 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이렇게 던진 것은 사실 배수진 친 거 아닙니까? 예, 예. 배수진을 쳤는데 과거에도 대선에서 예. 의원직 사퇴한 분들이 제법 있었죠. 예. 예. 그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예. 사실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별 효과가 없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의원직 사퇴 승부수 통할까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 자, 14대 대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사퇴, 또 이회창 의원직 사퇴, 박근혜 의원직 사퇴, 안철수 의원직 사퇴. 당선, 낙선, 당선, 낙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 선거 때에 전부 제가 직접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자로서 제가 저 현장에 다 봤었고 했었지만은 당시에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것 자체가 보도 자체도 크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랬군요. 예, 그리고 예. 대선이 좀 지나면 금방 다 국민들 사이는 잊어버렸고 지금은 다 누가 사퇴를 했고 의원직을 갖고 있는 조차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저렇게 의원직을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훨씬 비장한 그걸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보여주겠다라는 거다. 솔직히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자기만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건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지사직 사퇴가 의원직 사퇴가 결국 이재명 지사 예. 지사직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 압박하는 효과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별로 이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압박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을 거고 예. 그리고 실제로 지사직을 던졌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별로 플러스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원희룡 도지사, 예. 제주지사 던졌지 않습니까? 뭐 예.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에 뭐 김두관 경남지사 던졌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왜냐 지사직을 던지든 국회의원을 던지든 국민들은 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무슨 좋은 일이 있지, 무슨 혜택이 있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이라도 뭔가를 주겠다는 것, 내가 국회의원이나 지사직을 던지면 어떤 점이 좋은 점, 혜택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예. 민심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배지만 던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확실히 줘야 한다. 어떤 정책으로 비전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뭐가 좋겠다는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간다는 것, 혜택이 된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예. 개인적으로 어떤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 5.18에 가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네. 이 냉정한 유권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의 그 도덕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 톨의 먼지, 단 1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리더십 교과서의 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고 예. 저도 글을 쓸 때마다 강조해서 씁니다만은 예, 예. 실제로 투표 현장에 가면 그렇게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코로나 전국으로 국민들이 많이 민생으로 쪼들리고 힘든 상황에서는요. 네. 과연 누가 우리에게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줄 건지 민생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인지 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도 요즘 젊은 층, 이 사람들 중산층의 중도층의 중요한 특징은 예. 다소 나쁜 후보라 할지라도 예.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뭔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예. 도움이 되는 걸 제시해주면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예. 재난지원금, 예. 국민지원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경기도민은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의회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또 일산대교 통행료 예. 무료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포퓰리즘인데요. 예. 포퓰리즘이 요즘은 먹힙니다. 예.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하면은 자 지금 나라 곳간 거덜난다라고 경쟁자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곳간이 거덜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가봐야지. 예.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자 그렇게 나중에 후손들이 전부 다 빚더미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걱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후손들 걱정할 예,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다. 지금 힘든 민생들이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막연히 공격해봐야 네. 오히려 그 공격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되고 그렇군요. 이슈를 선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포퓰리즘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동시에 네.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민생 대안을 예, 예. 국민들이 딱 보고 눈이 크게 떠지고 손에 잡히는
민생의 대안을 동시에 제안을 제시를 하면서 동시에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해야지 포퓰리즘으로 공격만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요즘에 21세기의 대중심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심리를 봐야 된다. 특히 대중들. 아, 그 대중의 핵심은 뭐예요? 중산층이고 예. 그 중산층의 핵심은 20, 30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들의 심리를 알고 그들의 심리를 움직여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번 대세에 큰 흐름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조금씩 요새 오르고는 있어요. 예. 근데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거든요. 예. 언제쯤 지지율이 더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박스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후보가 확정이 되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로서 뭔가 단일화가 다 되다 예. 하더라도 저는 그 득표율이 크게 올라갈 거는 안 봅니다. 예. 지지율 왜냐? 예. 다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박스를 깨고 지지율을 높이려면 예. 그야말로 본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른바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 이게 통합 행보, 통합적인 또 메시지가 다른 확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통합적 특히 보수층, 중도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와 민생 공약을 예. 지속적으로 제시할 때 그때야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